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주말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오늘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금 무엇이 우선인가? 우리가 당면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 먼저 우선시 취급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국내 정세도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얼마 전에 북한은 대단히 중요한 시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동창리에서 거기에 미사일 발사하는 기지잖아요. 그들의 거기에서 그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 미사일을 발사할 때 뭐 ICBM이라든가 다른 그러한 미사일들을 발사할 때 예를 들어서 연료를 사용하는데 그 액체 연료냐 고체 연료냐. 근데 이번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엔진 개발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니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 고체로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했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미국도 대단히 위험을 느끼는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리에서 아주 바퀴가 여러 개 달린 한 10m 정도 되는 길이의 그 트럭이 지금 아주 자주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미국의 그 북한 그 전문 매체인 산팔로스가 1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뭐 거기서 작업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추가적인 대미 압박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예상을 한다.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이 북한에 대한 아주 경고성 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인 그 켈리 그래프트는 북한은 도발을 피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북한에 대한 그 도발을 경고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데이비드 스틸웰이라고 하는 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 북한의 그 행동, 너무나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이 행동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또 윌리엄 번이라고 하는 미 합참 부참모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 국방부 자기네들 국방부의 그 브리핑에서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그들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만약에 계속된다면은 우리는 희망의 전략이 아니다. 우리는 최선을 바라고 있지만은 최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니네들 자꾸만 그런 짓거리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어. 예, 군사적인 행동으로 무언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너 죽고 싶냐?
아니면은 모든 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코피 작전으로다가 박살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까불지 마. 막 그런 어떤 경고성 있는 발언. 그러니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북한의 김정은이 쫄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미국이 항상 점잖게만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들을 한번 결심하면은 얼마나 무자비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라크 전쟁이나 또 이란과의 관계나 여러 나라들 중동에서 있었던 일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얼마나 비정한지 몰라요. 에? 크루드족과의 함께 IS 지도자들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함께 했다가도 철수해 버렸잖아요. 비정합니다. 그러니 결정하기까지가 문제지. 만약에 결정 내린다면은 김정은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요. 아이, 그놈의 새끼 그냥 당장에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참 평화가 이루어지고 남북이 함께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를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살아서 그런 독재 정치를 하고 있으니. 그러나 또 이 나라에서 한편으로는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처절한 전쟁의 참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참 이 대한민국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을 닥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이 최악의 상태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데 국내 정치를 보세요. 국내 상황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나요? 저는 오늘 이러한 어떤 뉴스나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회의 모습을 보세요.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얼마나 참 정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뭐 삿불에서 1인가 뭐 이렇게 어떤 모임체를 만들어 가지고 벌써 예산안을 갖다가 그냥 통과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긴장에 긴장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법이라든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혹시라도 통과될까 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다행히 참 어제 13일 그 본회의가 무산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회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임시회기를 열기로 합의를 받다가 이 한국당에서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서 패스트 트랙을 먼저 그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갖다가 행하겠다. 그러니까는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이 문희상 국회의장은요 본회의를 열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자기가 이렇게 주관하지 않고요. 뭐 화장실에 가가지고 부의장한테 당신이 사회를 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갑작스럽게 국회가 열려가지고 그 예산안이 그렇게 통과되고 말았잖아요. 이번에는 한국당이 그렇게 당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무산시키는 방법을 다시 사용한 겁니다. 다행히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내년에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17일인데 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져서 만약에 이것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은 뭐 내년 총선에 관련된 그런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아주 신의 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회기를 갖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일씩 4일씩 이렇게 30일을 열어야 되는데 딱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갖다가 무산시키고 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이것이 하나의 살라미 전법이래요. 아주 이거는 뭐 북한에서 잘 쓰는 무슨 전략이라나요? 북한을 갖다 옹호하는 이 여당과 이 정부는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쓰는 거죠. 뭐 아주 기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야가 아주 신경전이 벌어졌고 결국에 와서는 본회의는 무산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어떤 꼼수로 나올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느냐 사느냐 사생 결단할 수밖에 없다. 자, 제가 국회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정부, 행정부는 어떻습니까? 뉴스가 떴습니다. 법무부 검사장 인사작업 돌입했다. 그래서 청와대 수사팀을 교체한다. 윤석열 아주 힘 빼기를 시작한 것인가? 뭐 이런 뉴스 제목이 떴더라고요.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입니다. 아직 법무장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그 직후에 뭐 28 이하 승진 대상 인사 검증을 착수한다.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법무장관이 그 인사에 대해서 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 뭐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이 의원은 그 신임 법무장관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찰의 간부 인사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 수사하는 사람들, 청와대와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향한 수사에 제동을 건다는 거예요. 인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수사팀의 교체 작업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지금 검찰도 엄청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국회나 이 행정부나 이 검찰, 법무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사법부도 있잖아요. 이 얼마나 이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판사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지금 한반도, 특히 이 우리 남한의 정세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당면한 이러한 여러 일들 중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안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좋습니까? 그렇다면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
경제도, 예, 문화도, 종교도 다 박살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변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그 사회주의 국가로 해가지고 무슨 고려연방제처럼 북한에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어떤 북한과의 그 연계를 해서 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만약에 성사가 돼가지고 그런 나라가 된다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죽습니다. 순교해야 돼요. 누구 말처럼 죽느냐 사느냐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당면한 사안인 것입니다. 뭐 기독교인뿐만이겠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의 공산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레이엄 앨리슨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는요,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본 즉슨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이 보도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일보가 이것을 캡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 이 외국 사람들이 이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한국 국민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참으로 이 상황에서 한국의 휴전선과 서울이 너무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요인이 일어나는 이런 한국 상황에서 너무나 태평스러운 모습을 본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태평한 것 같아요. 안일무사주의 같아요. 뭐 잘 되겠지. 뭐 이 나라가 망하겠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떤 심정이십니까? 내가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국내의 정쟁을 버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한 일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0일인가요? 우리 군이요, 공군이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이 공군이 보유한 그 얼마 전 미국에서 이렇게 도입한 최고의 전투기 F-35가 이렇게 출격을 해가지고 공중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F-35 전투기는 이 스텔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북한의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북한의 그 목표물을 아주 정확하게 파괴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어떤 미사일도 아주 초기에 그 북한 영공에서 파괴를 한다는 것이죠. 이 미사일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발사를 하면 뿡 하면서 불길을 내뿜으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속도가 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꿍꿍꿍꿍 하면서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남쪽에서 한순간 발견하는 순간 그냥 그 이륙을 해가지고 F-35기가 그냥 그 쫓아가서 그냥 중간에서 폭파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영상을 보여준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어느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아직 군은 살아있네. 살아있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이거는 레임덕이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 군은 아직도 살아있다. 참 어떻습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지만 하루빨리 안정된 한국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봐줘서 감사합니다. 다들 그러는 것처럼 저도 한마디. 여러분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